자, 반갑습니다. 요즘 계속 지루한 흐름 보이고 있죠. 지금 알트 현물도 같이 하고 있는데 지난주 주봉 보다시피 계속 하락만 했던 한 주였습니다. 당연히 이럴 때는 현물 시장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래봐야 일주일이고 일시적 대폭락이 있었던 10일부터 해봐야 오늘이 이제 21일이니까 이제 11일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뭐 지루하다, 뭐 언제 돈 벌고 있냐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은 투자를 너무 쉽게 보신 거예요. 자,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늘 강조했던 게 좀 있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딱 세 가지만 잘 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오늘 유튜브 썸네일 내용이기도 하죠. 첫 번째는 기다리는 거고, 두 번째는 제때 수익 실현하는 거고, 세 번째는 출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저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매매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차트 분석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백날 분석하면 뭐예요? 그렇게 흘러간다는 보장이란 게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 이런저런 분석 다 알겠고 좋은 거 알겠는데 그래서 뭐 지금 올라간다는 거냐 떨어진다는 거냐 결국 이거잖아요. 근데 차트 분석은 지금까지 그려진 거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그려질 거에 대한 가능성이랑 확률 이것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뉴스나 대외적인 이런 소식들로 또 투자를 하는 게 또 크게 또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게 그거 백날 떠들어대는 거 들어봐야 뭐해요. 비트코인만 해도 올해 150K, 200K 간다 막 그랬는데 항상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당장에는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거 보고 이제 투자를 막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럴 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꼭 그러고 바로 떨어지니까 뭐 선물 같은 경우는 강제 청산을 많이 당하고 현물은 이제 손절을 좀 많이 크게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뭐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투자의 목적은 일단 돈을 버는 거니까 돈만 잘 벌면 되는 건 맞아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하는 게 이제 기다리는 거. 자,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추가를 해보자면 이 기다리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또 기다린 자리가 나와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목표한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거를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이 났으면 그렇게 잘 기다렸고 그렇게 수익이 났으면 목표한 수익만큼 나왔을 때 제때 수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103K 평단 비트 롱 포지션 이거 있었죠. 지금 그 선물방에 아직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캡처 올려놓은 거. 한번 올려놓은 거는 그건 지우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자, 물론 그것도 그 포지션도 목표 수익이 있으니까 그건 어쨌든 기다리는 거지만 이 두 번째 예시를 들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그때 올려드렸을 때가 1300% 수익 중일 때였었어요. 그러고 신고점을 한 번 더 찍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00%가 넘는 수익 중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지난 10일에 완전히 그냥 대폭락이 있었잖아요. 그때 마이너스 찍었어요. 자, 2000% 넘어간 수익이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찍었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 어쨌든 그 평단이 103K였고 그 하락 나왔을 때 저점이 101K까지 갔거든요. 자, 그거 잘 넘겼다 하더라도 또 지난 금요일에는 103.5K까지 한 번 더 떨어졌었죠. 자, 또 한 번 본전까지 왔어요. 또 수익 나다가. 자,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 이제 실현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물론 레버리지 100배를 저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100배를 쓰다 보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더 커서 또 그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2000% 넘었을 때 만약에 수익 실현했으면 2000% 수익 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마이너스까지 찍고 지금은
지금 한 400% 정도 이제 수익 중이겠네요. 어쨌든 이래서 제때 수익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근데 이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좀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좀 잘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익 실현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이게 실제로 내가 진짜 돈을 번 거니까 일단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또 자꾸 이제 하고 싶어져요. 그런 것들을, 수익 실현을. 근데 가장 마지막인 이 출금, 이 세 번째 출금은 좀 아무나 못하는 게 좀 불편한 진실이기는 합니다. 자,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알게 된 분들 포함해서 제가 그동안 이 투자판에 있으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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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분들을 접해 왔었는데, 대부분은 이 출금 때문에 결국 꼬꾸라집니다. 결국에는. 저도 그랬죠. 그래서 이 출금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원금 회수인데, 자, 이 투자도 사업의 일종이라고 했었거든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공감이 될 겁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원금 회수도 못하는 사업은 사실 그냥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죠. 그 원금 회수를 또 해야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투자에서는 이제 그런 다른 사업이라는 게 다른 투자 수단이 이제 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선물로 만약에 원금 회수를 하게 되면 그 원금 가지고 이제 코인 현물로 들어가서 또 하는 거고, 또 현물에서 또 원금 회수가 되면은 그 원금 가지고 다시 이제 다른 거 주식 들어가는 거고, 또 주식에서도 만약에 원금 회수가 되면은 그 주식이 만약에 국장이었다 그럼 이제 미장 가서 또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영향을 넓혀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머리로는 바로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지금 제 설명 이해 못한 거 전혀 없을 겁니다. 근데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이게 선뜻 손이 잘 안 나가지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원금 회수를 하는 동안에는 수익 난 거라든지 수수료 환급 들어오는 거 싹 다 출금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출금이라는 거는 그 계정에 돈을 아예 계정에서 돈을 빼는 겁니다. 내 은행 통장에다 넣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놓게 되면은 원금 회수하는 동안 복리 효과를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리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렇게 잘 하다가도 나중에는 이게 너무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마음을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사실을 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이 복리라는 거는 매번 수익이 나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익이 나야 이 복리 효과를 이제 누리는 건데, 사실 이제 투자를 그래도 한 1년 정도 하시다 보면은 매번 수익만 나는 투자는 없다는 거 정도는 아시게 됩니다. 아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잘 복리로 가다가 딱 한 번 만약에 손실을 봤어요. 이렇게 되면 단리랑 복리랑 그 손실률은 똑같은데 손실금으로 비교를 해보면 단리보다 복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복리라는 거는 수익을 크게 키우는 것도 맞지만 그만큼 손실로 키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를 간과하고 뭐 이제 계속 좋은 것만 보는 거죠. 매일 뭐 한 5%씩만 수익을 내도 한 달에 벌써 뭐 원금 대비 거의 뭐 한 몇 배 이렇게 수익이 나버리니까 그것만 보고 이제 그렇게 계속 복리를 하는데, 손실을 봤을 때는 이제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게 실수를 또 하니까. 근데 한 번 딱 손실을 딱 보니까 손실금이 너무 크니까 갑자기 이제 멘탈이 나가는 겁니다. 와, 이거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게 한 번에 이게 날아가네? 그럼 이제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기존의 레버리지라든가 비중 잘 지켜서 하던 게 순간 깨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손실 난 거, 그래 뭐 이번엔 실수했으니까 다음번엔 더 잘 되겠지 해서 다시 자금을 또 끌어와서 막 시드를 막 채워요. 이때부터 이제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원금 회수는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하고 그러면 이제 벌어놓은 거 가지고 원금 회수를 하고 이제 벌어놓은 거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 계속 복리로 하시든 아니면 뭐 그때도 또 계속 출금을 하든 이제 그건 이제 선택 상황이 되는 건데 원금 회수를 하기 전이라면은 선택이 없어요. 계속 수익만 내야 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죠? 자,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이렇게 세 가지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이 수익 실현이랑 출금이 또 사람 성향상 또 잘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또 간혹가다 계세요. 뭐 의외로 좀 자주 종종 있는 일이기는 한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꼭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도 그런 분, 그렇게 이야기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접해온 분들 중에는 거의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나는 진짜 죽었다 깨나도 아까워서 또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수익 실현도 그렇고 출금하는 게 정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딱 잘라 말씀드려서 그거 아직 덜 잃어봐서 그렇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직 덜 맞아봐서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맞을 때는 순간 따끔하고 뭐 그런 거는 있는데 아직 덜 맞아본 겁니다. 덜 잃어본 거고 그거 계속해서 잃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이거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으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알아서 출금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도 그랬고요. 지금 제가 투자판에 들어와서 꽤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또 그렇습니다. 제가 역시나 제가 먼저 이제 그거를 그분들보다 먼저 알게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드렸는데 못 하셨어요. 아, 난 절대 안 될 것 같다. 뭐 돈이라도 가져오면 되지. 막 이러면서 정말 도박같이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자, 그분도 결국에는 출금을 잘 하고 계세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한 번씩 연락 주고받으면은 먼저 또 얘기를 하세요. 출금 잘하고 있다고. 자, 그래서 성향이 안 된다는 거는 사실 어, 알아서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 그 유명한 실험 예시 있잖아요. 일란성 쌍둥이 그 실험 아시죠? 일란성 쌍둥이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거의 똑같아요. 근데 자라 나오는 환경을 좀 다르게 하니까 그 일란성 쌍둥이도 행동이나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성향은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 지금 만약에 뭐 수익 실현 뭐 출금 잘 안 된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잃어보면 됩니다. 제가 되게 담백하게 얘기해서 뭐 뭔 소리지? 뭐 왜 말을 저렇게 하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도 경험이 있는 거고 저도 진짜 복리라면은 어마무시하게 저도 많이 써봤는데 저도 그게 아닌 걸 알고 본능적으로 이제 캐치를 해서 열심히 출금을 하는 거예요. 자, 환경이 만들어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뭐 그렇다고 또 이제 보면은 시드를 자꾸 잃다 보면은 나중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또 못 하잖아요. 그게 투자 시드가 없는데 그러면 또 언제 그렇게 하냐 하는데 이 사람이 또 본업을 투자 시드를 다 잃고 본업을 하다 보면은 또 투자 시드머니가 생기거든요. 나는 절대 쳐다보지 않을 것 같다. 안 쳐다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쳐다보는 거지. 또 돈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 투자판을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네. 다 경험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한번 계속 해보시면은 이 이야기가 어떤 말인지 바로 마음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인 거 세 가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동안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게 전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시장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이 투자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 세 가지, 기다리는 거, 수익 실현하는 거, 출금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칼같이 지키면서 그런 불확실한 이런 시장에 대해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말씀드렸던 이 출금이 또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출금은 사실 좀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 이 출금을 하는 게 사실 기회비용을 조금 계속 발생이 되는 건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흐름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일단 출금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자꾸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은 남들 다 저렇게 두 배, 세 배 수익 내고 있는데 나 혼자 출금을 하다 보니까 남들 10배 벌 거 나는 뭐 두 배, 세 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 출금이 빛을 보이게 되는 그 시기가 딱 다음 호황기를 맞이했을 때예요. 자, 다음 호황기라는 얘기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망가지고 다시 잘 이렇게 매물대를 형성한 다음에 다시 이제 모든 시장들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호황기를 얘기하는데, 자,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투자자 두 명이 있고, 한 명은 출금을 한 번도 안 하고, 한 명은 원금 회수부터 또 이제 두 배 수익을 내면은 그 중에 절반씩 출금을 계속하면서 출금을 계속 하는 사람입니다. 자, 시장 흐름이 좋을 때는 어쨌든 둘 다 수익을 보는 건 맞지만 출금을 한 사람은 수익이 좀 적은데, 이 시장이 한번 딱 크게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어쨌든 둘 다 손실을 봅니다. 둘 다 손실을 보고, 그렇게 시장이 망가질 때는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90% 하락하기도 해요. 90%.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게, 자, 출금을 한 번도 안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이 망가졌을 때 추가적으로 시드를 투입할 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출금을 안 한다는 그런 성향은 이미 그 시장이 좋을 때 대출뿐만 아니라 담보 잡을 수 있는 거 다 잡고 하여간 시드를 끌어올 수 있는 만큼 이미 다 끌어와요. 성향이 그렇습니다. 근데 출금을 하는 사람은 계속 투자 이 계좌에 돈이 없고, 그러니까 돈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다른 외부 통장에 계좌, 이제 그 투자 시드 머니가 계속해서 이제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망가졌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본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종목이 90%를 하락한 게 있어요. 시장이 망가질 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금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그 종목을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이미 다 물려 있고 이거를 또 손절을 하자니 너무 손실이 크니까. 근데 출금을 한 사람은 이 90% 하락한 종목을 새롭게 담을 수 있어요. 자, 90% 하락할 경우에는 그게 본전까지 가려면 10배가 올라야 돼요. 10배가. 뭐 꼭 90%까지 아니더라도 50% 하락한 종목만 담아도 그 50%가 본전까지 오려면 2배가 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추가적인 종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다음 호황기 때 남들은 본전치기 할 때 이 사람은 이미 2배 수익을 먹고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출금을 정말 꾸준히 했던 사람이 이런 상황을 딱 한 번이라도 맞이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출금을 하지 말래도 알아서 잘 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이지 결국에는 이 시장이라는 거는 무한정 오르지는 않아요. 한 번씩 조정을 거치는데 그 조정을 거칠 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아까 90% 하락하는 종목밖에 말씀드렸었는데 말 나온 김에 한번 볼게요. 주식에 무슨 90% 하락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지난 코로나 때 신풍제약이라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국내 주식인데 볼게요. 만약에 추가로 담을 수 있는 자금이 있었으면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자, 대충 이게 27배 오른 종목이거든요. 이건 또 봉이 너무 커서 좀 잘 안 잡히는 건데, 자, 27배, 2700%죠. 27배고, 이 꼭대기에서 하락한 게, 자, 90%, 일단 그냥 얼핏 잡아도 그냥 90% 이상이죠. 국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코로나라는 특성상 이제 있던 종목이라서 그냥 시장 지금은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것들이 한 번씩 크게 조정을 거칠 때 이런 종목들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바닥에서 한 이쯤에서 그냥 여기서만 팔았다 해도, 자, 캔들 꼬리가 아닌데도 이미 100% 2배 수익 보는 거 정말 우습죠? 자, 주식에서 2배 수익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이 망가졌을 때는 2배, 3배짜리 종목 담는 게 정말 쉬워요. 그냥 떨어진 거 아무거나 잡아도 되는 거예요. 시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이 다시 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일 때 가벼운 종목들은 뭐 2배, 3배 가는 거고, 정말 무거운 그런 우량주들 있죠. 뭐 삼성전자라든지 SK라든지 그런 대기업 우량주들, 그런 것만 해도 30%, 50% 수익 보는 건 정말 손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금을 하는 거는 이런 미래에, 근데 그렇게 먼 미래도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종목들을 잡기 위해서 출금을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딱 한 번만 이 맛을 보면은 다음번에는 정말 칼같이 출금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는 잘 알고 계셨다가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지난 영상에 이어서 또 한번 투자 마인드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원래는 좀 그냥 차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게 지난 10일하고 또 지난 금요일 이 두 번의 하락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이 손실금이 굉장히 커요. 상실감도 클 거고, 진짜 뭐 유명 유튜버들 그 사람들도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그 돈이 저는 진짜 있을지 아닐지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은 어쨌든 그만큼 큰 돈을 잃었기 때문에, 그 말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거의 시드머니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역대급 강제 청산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뭐 돈을 잃었으니까 마음을 좀 다독이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좀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일단 푹 쉬는 게 중요하고, 대신에 좀 빠르게 돌아와서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손실을 받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거를 좀 잘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이게 선물방은 제가 올려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투자파는 이게 한번 발을 들이면은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결국엔 다시 돌아오는데, 지금 떠난 거는 돈이 없어서 떠난 겁니다. 내가 다시는 쳐다나 보나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긴 하지만, 다시 시드머니가 생기면은 그때는 좀 내가 좀 아쉬웠었는데 시장이 그랬는데 지금 괜찮지 않나 하면서 다시 막 차트 보고 막 뉴스 보고 이렇게 합니다. 네,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고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요. 그래 놓고 아, 왜 나는 내가 할 때마다 자꾸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내가 생각해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그래서 이제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럴 뿐이지, 나 스스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못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상실감이 이렇게 클 때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좀 빠르게 돌아와서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는지 잘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다음번에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했을 때 그 정리한 걸 좀 떠올리다 보면은 그래도 그 전보다는 하나라도 좀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은 나름대로의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면서 나만의 그런 매매법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번 하락으로 너무 크게 잃었다고 너무 이제 크게 낙심하지 마시고, 뭐 언제든지 좋으니까 제 카톡 채널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뭐 좀 투자는 좀 잘 도움 뭐 좀 잘 안 됐거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면서 좀 도움 받아갈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뭐 간단하게 그래도 이제 차트를 열어놨으니까 간단하게 주봉이랑 일봉에 대해서 체크만 좀 해볼게요. 일단 어제 블로그에는 주봉 관점을 제가 올려놓긴 했어요. 이게 패턴이 완성이 될라 하다가 조금 아쉽게 못한 게, 지금 이 34일 패턴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단기 고점 만들었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34일선을 터치를 했고 캔들 몸통입니다. 그리고 다시 횡보한 다음에 올라갔다가 또 34일선 캔들 몸통으로 터치가 되고, 또 횡보 후 다시 고점 만들었다가 이제 다시 조정을 거치는 이런 패턴인데, 지난 주봉에서 캔들 몸통으로 딱 34일선을 터치는 하기는 했어요. 했다가 막판에 와서 꼬리를 달아줬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패턴이 또 한 번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이번 주봉에서 또 한 번 34일선 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고 마감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34일선이 104.6K 정도 되는데, 이제 캔들이 내려오다 보면은 이 값은 조금씩 더 줄겠죠. 그래서 그냥 한 104K 정도 내려오는 걸로 좀 보고, 내려오는 와중에 밑꼬리도 생길 수 있으니까 밴드 하단인 102K까지는 좀 바라보고, 여기까지 올 거를 생각하고 만약에 롱 포지션을 시도를 한다 하면은 강제 청산 가격이 이거를 넘지 않게끔 운영을 하는 게 좀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RSI를 봤을 때는 일단 격차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좁히기 위한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스토캐스틱이랑 같이 보게 되면은 어제 관점 올리던 양봉이어서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음봉인데도 0값이 안 됐네요. 이러면은 이번 주 음봉에 다음 주 음봉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0값을 터치를 하고 제대로 반등을 주는 게 좀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34일선 패턴을 볼 때도, 자, 여기서는 0값 터치를 했을 때 0값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0값은 아니었지만 0.22, 0값에 아주 가깝게 마감을 해줬죠. 근데 지금은 4의 값입니다. 4.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까지도 좀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자, 다음 주면은 이제 월말이거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면 월봉 봤을 때 좀 하락이 크게 나와주고, 그러면 이 10일선만 깨지만 않으면은 다시 좀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상승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는 음봉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4K나 102K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자, 일봉 보면은 어제 양봉 굉장히 괜찮게 나왔는데, 자, 이 반등을, 제대로 된 반등을 생각하려면은 11선 위에 마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11선하고 걸쳐서 마감을 하니까 오늘 지금 벌써 2%나 어제 올린 거 다 뺐어요. 자, 진짜 미칠 노릇일 거예요. 와, 이러고 또 내려간다고 하면서 진짜 질려버릴 정도로 거의 짜증에 막 화도 나고 막 열도 받고 막 그런 경우,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건데, 저는 이제 차트를 보고 이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가능성을 항상 두고 있으니까, 아, 11선을 못 넘었네. 그러면 오늘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벌써 가능성을 이렇게 잡아두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이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이 11선이 어쨌든 제일 단기 추세가 유지되는 걸로서 가장 먼저 판단을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진행 중이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지난 금요일이 하락이었던 저점 103.4K였네요.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난 10일 저점이었던 101.5K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많이 높게 둬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너무 크게 더 빠지지만 않고 이 근방에서 좀 횡보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 구간 있죠? 여기는 이제 구름이 그려지긴 했는데 거의 그냥 선만 있을 정도로 이제 얇은 구간이라서 보이지는 않는데, 날짜로 보면 11월 4일입니다. 그리고 11월 8일까지고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은 충분히 다시 신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할 가능성을 높게 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어쨌든 제가 매일매일 그 관점을 올려드리고 있고,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여기 유튜브 채널 보시면은 링크 9개 걸려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선물방 텔레그램 있고 현물방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에다가는 제가 이제 일봉 관점, 주봉, 월봉 관점들 올려드리고, 현물도 한 번씩 이제 궁금한 현물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그 종목을 올려드릴 때도 있고, 매매 일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올려드리니까, 이런 것들 어쨌든 잘 활용하시면서, 내가 어쨌든 투자를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보시면서 또 궁금한 거는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투자에 좀 재미를 잘 더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